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제84차 비상시국연대 주최 국민노조와 자유연대 주관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국민의힘에서는 대구 북구갑 출신 양금희 의원께서 김명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으로 피켓팅 수고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양금희 의원께서는 상임위로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리고 여성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무너진 사법부를 다시 세워야 한다. 전국의 판사들은 모두 일어나 거짓말쟁이 김명수, 판사 자격 없는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라. 판사들은 법원 내 모든 사조직을 해체하라. 거짓말쟁이 김명수는 물러가라. 민주주의 살해범 김명수는 사퇴하라. 국민 모욕 범죄자 김명수는 물러나라. 구배 판사 목을 뇌물로 바친 김명수는 사퇴하라. 사법부 독립 파괴한 김명수는 물러가라. 국격 훼손 범죄자 김명수는 물러나라. 피노키오 김명수는 사퇴하라. 판사들은 김명수를 축출하라. 84회차에 걸쳐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가 이 기자회견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법을 지켜가면서 집회 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운데 이제 우리가 욱하는 마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위장염에 걸릴 정도로 이렇게 김명수 출근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피로하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응드름을 분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상황을 자제를 할 테니까 김명수도 출근을 자제해 줄 것을 바랍니다. 김명수가 출근을 안 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은 김명수를 탄핵한다.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의 3부가 각각 독립적 권한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김명수가 입법, 행정부의 시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동료 판사를 탄핵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리고는 거짓말이 탄로나 국가 망신에 국민 우롱에 한마디로 기가 막힐 중대한 범죄를 자행했다. 김명수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 국민은 김명수를 탄핵한다. 거짓말쟁이 김명수는 물러가라. 민주주의 살해범 김명수는 사퇴하라. 국민모욕 범죄자 김명수는 물러나라. 구배 판사 목을 뇌물로 바친 김명수는 사퇴하라. 사법부 독립 파괴한 김명수는 물러가라. 국격 훼손 범죄자
김총장. 지금부터 제84차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상시국연대 주최 국민노조와 자유연대가 주관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대법원 정문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일제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려 산화하신 순국 선열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정면을 향해 주십시오. 오늘이 제 84일차 되는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살을 애는 찬바람, 눈비를 맞고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가 살아나기 위해서 김명수의 사퇴를 지금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덧 더위로 인해 반팔로 갈아입었지만 김명수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자기와 어울리지도 않고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지경에서 내려올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저희가 현수막을 바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김명수는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적이자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살해범입니다. 대법원장이란 자가 우리나라의 법치를 죽이고 있는 살해범입니다. 그러니 이 김명수는 죽어서 무덤 속에서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비상시국연대와 이것을 주관하는 자유연대가
이 현수막을 무덤 속에서도 부끄러워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라고 바꿨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화요일은 우리 국민노조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힘차게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고 계신데요. 첫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노조의 노조위원장이시며 비상시국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희범 대표를 소개해 드립니다. 예,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12월부터 시작한 게 벌써 월수로 7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 동안 저희들은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자,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루였던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너뜨린 이 김명수, 이 역적 같은 놈이 아니고 역적입니다. 반역자입니다. 민주주의의 반역자고 대한민국의 반역자입니다. 이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가 물러나더라도, 문재인이가 망하고 물러나더라도 이 자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되고 이 자는 반드시 감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왜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가?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평화로운 곳의 갈등을, 긴장을 조장해서 그곳에서 긴장을 먹고 갈등을 먹고 자라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김명수가 하는 짓이 공산주의자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사법부 헌정사의 사법부 역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같이 양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양손한 사람이 뭐 되는 게 없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판사 새끼들, 지금 어떤 판사 새끼들이냐 하면은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런 판사 새끼들이 대법원장이 어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 새끼 빅력 짬뽕, 아니 판사 새끼들이 판사질이나 해야지 왜 대통령한테 각하 새끼하고 빅력 먹으라 그러고 짬뽕이라 그러고 그런 짓을 할 때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대법원장이지만은 그들에게 어떤 징계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시절 무질서의 극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법농단, 재판거래 뭐 이런 오명으로 감옥을 가고 많은 판사들이 재판을 받았습니까? 아니 양승태 대법원장이 했던 일이 과연 사법농단이었고 재판거래였습니까? 얼마나 고뇌에 차고 고심에 찬 주권면제, 국가면제, 다른 나라의 일을 다른 나라가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음을 국제법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강제징용자의 배상 판결을 고뇌에 찬 그런 고민을 할 때 그 고민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보냈습니다. 자, 김명수 보십시오. 무슨 짓을 했습니까? 국회하고 정치거래 해갖고 지 후배 판사도 이게 그냥 판사가 아닙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지가 대법원장 될 때 국회 보내갖고 많은 부탁을 심부름을 시킨 진짜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를 목을 치기 위해서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저 여의도 국회하고 정치거래한 놈이 누굽니까? 김명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놈은 제가 볼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일 때문에 감옥을 보냈으면은 이 놈은 총살시켜야 됩니다. 총살. 그러니까 양승태라는 놈은 본질적으로 공무원의 자격도 없고 판사의 자격도 없고 더더욱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자격은 더더욱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격이 없는 자를 대법원장으로 앉혀놓으니까 자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양승태의 며느리, 김명수의 며느리, 대한항공 법무팀 그 며느리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며느리가 조연아도 실제로 따지고 놓고 보면은 그런 벌을 받을 그런 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걸 그냥 결판에서 마녀사장 시켜갖고 마녀로 만들어갖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재판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갖고 재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고 그 며느리가 한진의 법무팀에서 법무위를 했는데 오죽이나 잘했겠습니까? 자, 무죄 선고를 일부 무죄 선고를 내리고 그러고 난 뒤에 풀어줬습니다. 자, 공간에서 만찬했습니다. 이거 죽일 인간 아닙니까? 양성태 이 인간도 죽일 인간이지만은 며느리 이 인간도 제가 볼 때 죽일 인간입니다. 아, 김명수.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 며느리 김명수의 며느리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거 징계해갖고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를 변호사 시키게 하면은 계속 이런 불이한 일, 불합리한 일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합니다. 김명수의 며느리 변호사 자격 정지시켜야 합니다. 김명수도 사법부 수장으로서 더 이상 출근을 하지 말아야 뿐만 아니고 서울구치소 가서 감옥살이 해야 되지만은 김명수의 며느리도 더 이상 변호사 활동 못하게 징계를 해야 합니다. 자격 박탈해야 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변호사하고 이런 인간들이 판사한다면은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겠습니까? 김정은의 나라 같았으면 이거 벌써 두 놈 다 총살됐습니다. 김정은 같았어도 이 김명수 같은 놈이나 김명수 며느리 다 이거 총살입니다. 딱 한 가지 더. 김명수의 아들도 판사입니다. 윗물이 맑고 해야 아랫물도 맑은데 윗물이 그 모양 그 꼴인데 아랫물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 결론이 뭐냐? 김명수 아들도 지금 어느 곳에서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명수 아들한테 재판받는 우리 국민 여러분 재판 거부하세요. 너 같은 인간, 너 같은 아버지를 둔 인간, 너 같은 마누라를 둔 인간에게 나는 재판받을 수 없다. 이를 선언해야 합니다. 왜? 그 김명수의 아들도 판사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미친 짓을 하고 며느리가 그런 자기 와이프가 그런 미친 짓을 할 때 남편이 돼갖고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며느리 보고도 여보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사라는 놈이 말입니다. 예? 그런 놈이 판사하고 그런 놈이 판결하는 판결이 올바른 판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김명수가 대법원장 되고 난 뒤 그런 놈의 판사, 그런 연예 판사가 수두룩뻑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김명수 감옥 가서 진짜 하늘의 벌과 대한민국 헌법에 법률이 명한 그런 모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을 저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반드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때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국가,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나와서 이런 고생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 여의도 있는 정치인들 뭐랍니까? 이런 썩어 빠진 놈이 대법원장을 하고 있고 이 썩어 빠진 놈의 아들과 며느리가 판사하고 변호사는 이런 나라가 정상입니까? 국회에서 정치인들 뭐하라고 보내놨습니까? 이런 놈 뿌리 뽑고 이런 인간 예방하라고 보내놨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정치인들 국민이 볼 때는 똑같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이런 일들을 국민이 나서서 하지 아니하게끔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다른 데 지금 돌아다니지 말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는데 그걸 아직도 지키고 있는 놈이 있는데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이곳에 오라. 이곳에 와서 그래도 국민이 이준석 환호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준석 입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당신 같은 부도덕하고 당신 같은 양심 없고 당신 같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반드시 대법원장에서 빨리 물러나야 된다.
물러나라고 국민의힘 당대표의 자격으로 말한다. 그래서 김명수에게 공개 여기서 경고를 보내고 김명수 만나러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당당하게 국민의 야당의 당대표 자격으로 김명수 당신은 이 대법원에서 나가야 된다. 이 대법원은 국민의 대법원이요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그런 곳에 당신 같은 무자격자가 앉아있을 곳이 아니다. 나가라. 전 기자들이 다 지켜보는 곳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패기 있게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간칠이 안 될 때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일정 다 중단하고 이곳에 와서 김명수가 나는 날까지 싸워서 하나라도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랬는데 이 문재인 이자를 보면은 횃불 들고 촛불 들고 설치더니 청와대 들어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불이 나갔고 강원도 모든 산들이 불이 타고 저기 경남에서 밀양에 뭐 병원이 불이 타고 온데 불바다가 되더니 아니 임기가 맞춰가는데도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경기도 이천에 그 쿠팡 불났는 거 보니까 세월호 못지 않습니다. 불이 나갔고 초토화 되었습니다. 초토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하늘이 내리는 문재인의 책임입니다. 문재인 이자가 횃불 들고 촛불 들고 광란에 불장난을 해놓으니까 하늘이 계속 불의 심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불이 나도 왜 국민들이 불타서 죽고 합니까? 왜 일반 기업들이 왜 불이 탑니까? 불 장난 한 놈한테 불을 질려야 될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불을 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국민의 심정에는 저 청와대가 전체가 불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불이 타갖고 청와대 안에 있는 새끼들이 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불에 타서 죽든 아니면 다 기 나와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진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이 땅에 불심판 다른 국민들에게 내리지 마시고 청와대에 있는 저 인간에게 불의 심판을 내려서 좀 화형을 시켜주시든지 반성을 자꾸 반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더 이상 다른 국민들 더 산천초목들이 불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불타서 심판받을 자는 오직 한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에게 불의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범 대표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방화 교사범이 되셨습니다. 예. 자, 지금 국민의힘을 질타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보다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생각에서 싸워달라는 말씀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저희 우리 비상시구연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비상시구연대 회원단체 중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 단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쯤이면 저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안을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자, 김명수가 이것을 알아듣고 빨리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자기가 임기가 2023년 9월까지인데 그때까지 버티면 그 버티는 숫자만큼 감옥에서 썩을 날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걔가 선천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그 정상은 참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대법원장이라는 그 자리에 꿀통 속에서 취해 있지 말고 자기가 자신이 처한 그 상태,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만행 그 폐악질을 잘 깨달아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려오면 많은 정상 참작이 될 것을 알려드린 바입니다. 자, 다음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노동조합의 안팎 살림을 다 맡고 계시는 사무총장이십니다. 김준용 총장님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노조입니다. 얼마 전에 조국 흑사가 나왔습니다. 조국의 내로남불과 이중인격을 낱낱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또 무엇이 나왔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법치의 몰락이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리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김명수의 1352일 동안에 해괴망측한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를 198쪽의 책으로 낱낱이 역사의 이름으로 조국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민의 피로 한자 한자 적어 써 내려간 것입니다. 이제 김명수는 중간에 사퇴할 수도 없습니다. 사퇴해봐야 죄의 감경이 안 됩니다. 이미 그의 죄상은 낱낱이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선조 고려나 조선들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김명수의 비리백서는 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 대대로 사법부의 수치로 국민의 부끄러움으로 법조계의 부끄러움으로 기록되어서 다시는 김명수와 같은 정치 판사가 법원에 발을 붙이지 못할 수 있는 반면교사의 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국민의 수치를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도 지각하는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대법원장님, 며느리가 공관에서 만찬했는데 한 말씀 하세요. 김명수 뭘 하겠습니까?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김명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제 김명수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김명수의 그 일거 그를 지지하고 도운 자들이 멸문지화를 우리는 추진해야 됩니다. 김명수를 도우는 자 바로 사법부의 판사들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의 정치화와 판사들을 갈라치기 위해서 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념으로 말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으로 세상을 이야기했던 엉터리 엿장수 판사 새끼들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그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반드시 퇴출시켜야 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청와대에서 김의겸이가 흑석 선생 김의겸이가 공관 재테크를 해가지고 대변을 그만뒀습니다. 김명수의 아들내미는 20억 원의 재테크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거 환수하고 김명수 아들내미의 판사를 권계해서 그들에게도 반드시 부동산 투기와 공간 재테크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그의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법조계가 그렇습니다. 한진 조양호 회장이 미국에서 열받아서 급사했습니다. 땅콩 해양이 뭐냐 하면서 그들을 언론에서 마녀 사냥해놓고 병 주고 약을 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재판거래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그 고마움으로 대법원장에서 대법원 공관에서 만찬거래합니다. 이것을 낱낱이 밝혀서 사법거래 이것을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명수 그렇습니다. 요 전에 양승태가
재판거래로 감옥 갔습니다. 김명수 탄핵거래로 반드시 감옥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법의 정치화로 판사가 정치질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죄를 물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임성근 부장판사는 사표를 받아두지 않아서 탄핵거래한 김명수의 죄악이 있습니다. 최기상이나 이탄이나 김수신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월달 정기인사의 사표를 받지 아니하고 사전에 사표를 수리해 줌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게 해줬습니다. 대법원장이 정치 거래를 한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김명수를 심판하고 그를 엄호하고 그와 함께 대법원에서 꿀을 빤 자들, 명예와 사리사욕을 탐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입법권연구회, 이것은 반드시 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의 아들들, 판사하는 김명수의 아들 공관재테크범, 부동산 투기범으로 반드시 조리돌림해야 됩니다. 그의 며느리 병주고 약주고 기업을 코너로 몰고 벼랑 끝으로 몰아서 거기서 살려줄게 돈 내놔 하고 뒤에서 병주고 약주고 하는 법조계의 이 악랄한 관행, 그리고 그들에게 대법원 공관에서 만찬까지 했던 그들을 반드시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명수 일가와 그 주변인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역사의 범죄자들이고 국민의힘에서 발간한 법치 몰락해 낱낱이 역사적으로 국민의 피로 한 줄 한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희망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만민공동회에서 광주의 52세 배모라는 커피숍 사장이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우리가 쫄딱 망했다고 얘기했을 때 문바들이 어마어마하게 항의전화, 협박전화, 불매운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운천 소상공 사장 가게로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많은 광주 시민과 전라도 시민들이 가서 격려합니다. 속 시원히 말 잘했다, 우리도 함께하고 싶다 하고 격려를 해서 지금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그렇습니다. 달도 참은 기운입니다. 법치의 몰락은 달의 몰락을 불러올 것입니다. 지금은 현 정부의 힘이 강한 것 같지만 이제 모두가 자기 살기 위해서 그를 멀리합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명수를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김명수의 키즈인 이탄희 판사도 이미 김명수와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뜻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김명수는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김명수는 그가 믿었던 그들에 의해서 배신당할 겁니다. 우리법 연구회에 의해서도 배신당할 거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사람들에게도 배신당해서 결국은 홀로 남을 것입니다. 김명수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국민노조가 몸은 좀 피곤하더라도 끝까지 김명수 일가와 김명수를 도운 자들을 역사의 심판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김명수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문바들이 광주에서 커피숍을 하는 사장을 공격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은 그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판사들,
법조계 인사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제 운동장이 기울어지면은 쥐떼들은 배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더 김명수 당신을 물고 뜯을 것입니다. 김명수가 남은 길은 오로지 지옥입니다. 이제 김명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피로 쓴 법치의 몰락은 달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김명수 일가와 김명수를 돕고 사조직으로 만들어서 법의 꿀을 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노조 김준용 사무총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높은 건물을 올라갈 때 우리가 계단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힘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어떤 글귀가 있습니까? 문에 기대지 마십시오 라고 있습니다. 왜? 문에 기대면 잘못하면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수, 이자야, 문에 기대어 살지 마라. 이 말이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 문이란 것은 영어로도 달이지만 또 한글로도 문재인을 뜻하는 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되살아날 날짜가 D-261 남았습니다. 내년 3월 9일까지 이제 259밤만 자면 이 세상이 올바른 세상으로 변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되는 날이 259밤만 자면 됩니다. 그날 3월 9일이 올 텐데요. 그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심판, 또 하늘의 준엄한 심판이 이 나라의 통치자들의 머리 위에 그 진노가 임할 때 여러분 지리멸멸하게 도망가고 있는 저 패족들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날을 상상하면서 또 한 분의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뿔난남마 TV의 이숙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뿔난엄마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 개떡같은 김명수 대법원장, 개벽장보다 못한 김명수 자결하라고, 세상에 살지 말라고, 그만 죄를 지라고 이렇게 외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주는 덕분으로 뿔난엄마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치고 이 김명수 천하의 나쁜 놈, 도둑놈, 더러운 놈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이재호 공동대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나라의 빚이 하루에 1초에 305만원씩 빠져나간답니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나라가 거지가 됐고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문바가 뭐고 대깨문이 뭡니까?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말아먹는 대깨문들 정신 차리고, 지금이 어떤 때인데 대깨문 짓들을 하고,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것 이 나라에 없어져야 할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속이고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병신 짓을 하는 문재인은 당장 내려와야 됩니다. 하야해야 됩니다. 그 밑에서 똘마니 노릇하는 이 김명수 뻔뻔스럽고 입만 열면 거짓말 시키고 눈은 깜빡깜빡 꼬맹이처럼 꼭 등신같이 그 인간 정말 볼품이 없고 가족 모두가 똑같이 사기 집단, 이게 대법원장 가족입니까? 며느리 아들 할 것 없이 아버지 시아버지 모두가 도둑놈들 판 도둑단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왜 우리가 쳐다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당장 끌어내야 됩니다. 여기 계신 교통 경찰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이런 천하의 나쁜 놈
이런 놈이 대법원장으로 있는 한 우리나라 절대로 법치가 무너져서 법치의 몰락이라는 그 책을 쓰신 우리 그 국회의원님 얼마나 1340 며칠인가 1452일인가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이 도둑놈아! 이 나쁜 놈아! 당장 자결하라! 자결하라! 이 세상에 너같이 더럽고 너같이 수치스럽고 눈치 코치 수치도 없는 이런 바보 멍충이 같은 놈아! 드럭키라 같은 놈아! 남의 피를 빨아먹고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네 배를 채우는 이 도둑놈! 나쁜 놈! 개벽다구 같은 놈! 뻥수야! 죽으러 가자! 나랑 같이 죽으러 가자! 뻥수야! 빨리 자결해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핏땀을 흘리면서 목이 터져라 부르는데 뻥수야! 자결해라! 나쁜 놈 김명수! 자결해라! 도둑놈 집단 김명수 가족 다 죽어라! 김명수! 나쁜 놈! 사기꾼! 더러운 놈! 유치스러운 김명수! 자결해라! 감사합니다. 아니 그 우리 뿔러난바 이승리 대표는 온 유튜브로 국민이 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십니까? 김명수와 김명수 일가에 대한 정확한 일침이셨습니다. 자, 다음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퇴직공무원 노동조합의 문경철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더위에 그 경찰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빨리 끝내려면 김명수 출근할 때 앞유리를 옆에 차고 있는 봉으로 작살내세요. 대한민국 600만 공직자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서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바로 잡을 때입니다. 공직자들이여, 110만 공무원 여러분, 일선을 놓고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을 끌어내라. 여러분이 근무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신상에 오지 않습니다. 110만 공무원 여러분, 바로 청와대로 진격하라. 민주노 정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왜 말이 없는가? 당신도 문재인을 지지하는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즉각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라. 법원 노동조합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김명수 출근을 못하게 여러분들이 김명수를 내팽개쳐라. 이순여 말씀대로 이순여 씨는 김명수를 꼬셔서 한강 마포대교를 데려가라. 마포대교는 세상을 싫어하는 자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다. 거기에서 계단에서 살짝 발걸어라. 대한민국 110만 공무원이여, 일선을 멈추고 영가 투쟁에 진격하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승려 대표님의 미인계까지 종용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노조 공감배려위원장이신 최애란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 최애란입니다. 나라가 망하는지 몰랐습니다.
내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결단이 필요했지만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부끄러워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내 가족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쓰던 알바도 쓰지 않고 부부가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건강을 잃어가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정치인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는 우리 시민들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이 정권이 해왔던 일이란 말입니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제라도 이 정권이 빨리 물러나야 한다는 이렇게 늦게 깨달은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자유대한민국이 너무나 사랑했던 이 나라가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저 같은 사람도 이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던 이 나라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김명수가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나쁜 놈 사기꾼! 김명수 나쁜 놈 사기꾼! 자결해라! 김명수 버릇 놈 사기꾼! 김명수 나쁜 놈 더러운 놈 김명수 자결해라! 자결해라! 김명수 더러운 놈 자결해라! 김명수 나쁜 놈 더러운 놈 자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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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자축인도 그만해요. 자, 조용히 해. 다 조용히 해. 아, 절로 들어갔어. 절로 들어가서. 네, 저희가 할 말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라의 사법을 주관하는 수장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그 죄를 묻고 잘못을 따질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에는 개구리 요리가 유명합니다. 개구리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따뜻한 물 속에 넣어서 온화하고 편안한 마음, 편안한 상태에서 놀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물의 온도를 높입니다. 개구리는 자기의 피부의 감각을 잃어가는지도 모르고 허물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 물 속에서 즐겁게 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국민들, 제가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죽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민노조,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 국민들이 모두 깨어나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노조는 이 자리에 나와서 잘못된 정치와 잘못된 법조계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아시는 분, 깨달으신 분들은 모두 함께 저희와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등단인데 너무 잘하셔서 이제 고정 연사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출신의 양금희 의원께서 김명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피켓팅 시위를 마치시고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양금희 의원께
지금 이 1인 피켓팅을 함께 하신 소감과 또 국민 여러분께 당부하시는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의 양금희 의원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84회차 이렇게 집회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가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화의 정치화가 가속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어떤 보루로서의 역할이 복원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라고 하는 많은 우려와 걱정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민주주의가 복원이 되고 법원이 다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양금희 의원님 말씀 감사하시고요. 또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데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 일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국민건설노조 노조위원장이신 최준익 위원장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저 못된 자 하나 끌어내려 보려고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란 사람 왜 못됐는지는 그동안 약 7개월 동안에 거쳐서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행동에 옮겨주는 사람은 없어서 너무나 마음 답답합니다. 세상은 지식만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알량한 책줄 몇 자 읽었다고 다 지식인이 아니고 글줄 몇 줄 읽었다고 다 잘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람 사이에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상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얄팍한 지식으로 국민들의 잘잘못을 심판하는 저 김명수, 자기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저 인간한테 우리의 죄를 심판해달라고 맡기고 있습니다. 어리석인 건 김명수뿐만이 아니고 그자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이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자들 법 연구하지 말고 있는 법이나 제대로 활용하면서 국민들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은 더 이상은 멈춰야 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저렇게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고개 빳빳이 쳐들고 공간으로 출근하고 있는데 그 밑에 판사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나라 법치주의의 법망치 국사병을 쥐고 있는 저 판사들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수장이 잘못됐는데도 입 다물고 저 개지랄 떨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고 그저 주는 밥 받아 먹어가면서 남의 잘못이나 시집이나 가리고 있는 판사들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 김명수 일가들 자기 빽이 대단하다고 자기 가문은 법조계의 가문이라고 큰소리 빵빵 치며 이 후대에 또 자기의 자손들의 가문의 이름을 남기겠지요. 그래서 그 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공간 사제에서 술판 벌리는 그런 가족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저 판사 또 국회의원들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무지하고 배운 데 없는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 나라 법을 따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에 그만 못 박으십시오. 그보다도 저 높은 곳에서 하지 100여일 동안 그렇게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저 높은 양반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하수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날짜만 보러게 있는 저 양반도 이제 그만 심판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자들이 저렇게 눈이 멀어 있으니 이제라도 우리가 어서 빨리 깨닫고 깨어나서 이 못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저 못된 김명수 어서 빨리 저 사자에서 끌어내리고 법의 심판을 준엄하게 받게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깨어나 있어야 됩니다. 어서 빨리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하셔서 저자가 내려오는 그날까지 함께 단결하고 투쟁합시다. 김명수는 퇴진하라! 퇴진하라! 김명수는 퇴진하라!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민건설노동조합 최준익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워낙 성량이 풍부하셔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올라 그 아까 우리 대학 경찰께서 소리가 너무 크다고 이제 악유를 하셨는데 우리가 스피커 앰프 소리를 키운 게 아니라 우리 최준익 위원장님께서 워낙 사자후가 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성사가 되어서 야당의 박영선 후보가 1대1로 맞붙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야권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꼭 이루어야만이 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야권 후보 단일화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었고 또 기타 여러 여건들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 중심의 키워드는 우리가 주구장창 주장해야 될 것이 야권 후보 단일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네, 그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후보가 윤석열이 됐든 최재형이 됐든 홍준표가 되었든 안철수가 되었든 아무도 상관치 않습니다. 오직 단일화된 후보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셔서
야권 후보 단일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비상시국연대에서 8월 10일 비상시국 국민회의를 출범시킵니다. 이 비상시국 국민회의는 전국 17개 시도에 발기인을 두고 전국적으로 회원을 10만 명 이상 우리가 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 1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우리 야권 후보 단일화를 외치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면 국민의힘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우리가 견인도 할 수 있고 또 책망도 할 수 있고 올바르게 하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뜻있는 애국지사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제1차 시국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주제는 왜 정권 교체인가 였습니다. 자, 다음 시국토론회가 2차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7월 1일 오후 2시 반 프레스센터, 저기 신문로에 있는 교보문고 옆에 있는 시청 뒤에 있는 한국 프레스센터 19층입니다. 19층 매화홀에서 7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반에 정권 교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 시국 토론회를 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의 취재 협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84차 비상시국연대 주최 국민노조와 자유연대가 주관하는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튜버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경찰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곱 위험사입니다. 대법집 전부라 삼각선 선언 1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은 12시 30분 용산 LGU 플러스 하웨이, 오늘 매주 화요일은 하웨이 때를 잡는 날입니다. 용산 LGU 플러스 앞에서 하웨이 장비 철거 촉구 집회를 방송하겠습니다. 12시 30분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들 12시 반에도 꼭 공정방송 채널 고정입니다. 예, 김정수 형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0415 제 스패너 역할을 해주시는 0415 대표님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입니다. 0415 TV 유튜브 검색창에 치셔서 0415 TV 구독도 해주시고 제 방송과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0415 TV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고 예.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화이팅.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예. 12시 30분 용산 LG U 플러스 앞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